오늘은 은퇴자금 10억 모은 60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은퇴생활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융자산 10억 원을 모으고 월 6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며 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이런 분들은 상위 1%에 속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부러워 보이는 삶이긴 하지만 막상 본인들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그분들의 실제 생활상과 더불어 과연 이 정도 자산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다고 하시죠. 아무리 금융자산이 10억 원 있어도 거기에다 연금으로 월 600만 원씩 들어온다 해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체감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출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불안하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고들 하십니다.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집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할지, 또 손주까지 생기면 양육비 지원이나 교육비 걱정도 추가되니까요. 결국 돈이 있든 없든 자녀 문제는 인생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나 형제 관계도 무난하며 건강 상태도 비교적 괜찮다면 금융자산 10억에 월 600만 원 연금이면 더 바랄 것 없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있을까요? 새벽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다니시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점심 이후에는 커피 한 잔 즐기면서 책을 읽거나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유라는 게 그런 작은 일상에서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혹자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이라면 걱정이 된다고도 하십니다. 집 한 채 값이 상당하다 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집값을 제외하고 현금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또 몇 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10억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10% 정도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정확한 통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10억 원도 큰 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는 그것이 서민 수준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해외 물가나 생활비가 다르니 국외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여유로운 재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억 원과 월 600만 원 연금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가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기면 의료비로 몇 년 사이에 7억 원 넘게 썼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으니 돈이라는 게 오래 버티지도 못한다는 현실도 함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융자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도 형편에 맞게 검소하게 살면서도 일상의 행복을 잘 누리고 있다고 하시죠.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라는 것은 반드시 자산의 크기가 전부가 아니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너무 많이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마음 편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40억 원은 있어야 자녀에게도 충분히 도와주고 커다란 병에 걸려도 큰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다 보니 기준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떤 분들은 이런 재정 상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부부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금융자산이 10억 원 있고 연금으로 월 600만 원씩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실제인지 혹은 판타지 같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배경에는 오랜 직장생활, 성실한 저축,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투자,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랐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결국 중요한 건 삶의 활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 여유를 즐기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분들도 있고 여유 자금으로 손주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자녀 가족과 외식을 자주 하면서 정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월 6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쓰신다면 남는 돈으로는 의료비나 취미활동, 여행 경비 등을 충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자녀들이 추가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사고나 재난으로 목돈이 나가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돌발 변수가 있으면 10억 원이라는 돈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충분하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70대에 4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자녀 둘에게 이미 집까지 마련해주고 결혼도 모두 시켰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손주들에게도 가끔 용돈을 주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의료비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시다 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고부간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시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아무래도 자녀 부부와의 마찰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쉽게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본인 노후 자금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경제적 안정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자랑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일 테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런 선택과 결과를 공유하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은퇴 후에는 그 돈과 월 600만 원 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불안하니 소일거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틈틈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소소한 활동비를 버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일이라는 게 꼭 수입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이 실제로 존재하냐라는 호기심을 가지시지만 제가 직접 만나뵌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 현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배경이 천차만별이라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고 해서 똑같이 실현되긴 어렵겠죠.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부동산으로 꽤 큰 이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주식 투자로 좋은 시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탄탄한 회사에서 근속을 오래 해서 퇴직금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겠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가족관계, 안정적 재정,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을 잘 유지하고 쓰는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10억 원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자녀 문제가 계속 꼬이면 심적으로 괴롭고 사회생활에서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운 노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삶의 질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 6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겠죠. 어떤 분들은 매달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으로 쓰시고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투자해요. 또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세 흔들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기록하고 지출을 점검하시는 거지요. 여행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을 받고 자산이 있어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여행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자금 계획이 탄탄하신 분들은 국내외 여행은 물론이고 취미생활로 등산이나 골프 같은 것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주거나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어떤 분들은 차를 한 대만 굴리면서 지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차를 2대 이상 두고 번갈아 쓰시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차량 유지비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지만 혹자는 굳이 2대씩이나 필요하냐 하고 절약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결국 삶의 방식과 가치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 지출은 의외로 적게 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크게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은퇴하고 나면 주변 인간관계도 달라지곤 합니다. 현직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소중한 사람들과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등에서 새로운 분들과 만나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 문제는 어떨까요? 노후에 자산이 10억 원 정도 있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선 부모님이 든든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당연히 자녀에게 다 가는 건 아니죠. 부모님들도 본인의 노후 자금은 일정 부분 지켜야 하고 남은 돈으로 자녀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집을 살 때 일정 금액을 보태주고 이후에는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요양이나 돌봄 문제입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해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막상 장기 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지출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산이 7억 원에서 10억 원, 혹은 30억 원, 40억 원이라고 해도 장기간 의료비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노후를 대비하며 너무 걱정만 하고 살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니 그 도구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문제라 하시더군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굳이 큰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동네 산책,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는 소소한 모임, 가끔 가는 근교 여행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이죠. 그래도 10억 원과 월 600만 원 연금을 지닌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적으로 나름의 여유를 가지시지만 생각보다 검소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소비를 하기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미래 지출에 대비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니 자녀들도 마음 편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용돈까지 챙겨주시니 고마워하는 그런 훈훈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을 보면 10억 원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부럽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결국 본인의 생활 수준과 가치관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가능하냐고 혹은 그런 삶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묻습니다. 진실은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이겠지요. 다만 분명한 건 적어도 매달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고 한 번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노후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냐 하면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은퇴라는 게 인생에서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더라도 그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 취미나 여가생활, 봉사나 나눔 활동 등등 앞으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금융자산 10억 원에 월 6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며 사시는 분들은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적 고민도 존재합니다. 세금과 보험료, 의료비, 가족 문제, 삶의 활력과 보람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큰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기시면서 풍족하게 지내십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여유롭게 선물도 하고 때로는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을 주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자산을 목표로 두고 계시다면 미리 재무 계획뿐 아니라 가족 관계나 건강, 취미생활, 사회적 관계 등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 노년을 대비해 주거 환경을 미리 바꾸기도 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할지도 큰 이슈죠.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 노후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남겨두셔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씩 나누어 도와주시는가 하면 아예 상속 시점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또 고려해야 할 것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 시점 이후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으니 예상보다 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90대,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가 계속 나가고 간병이나 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10억 원이 있든 없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마음가짐과 주변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작고 소박한 행복을 잘 누리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은퇴자금 10억 원과 월 600만 원 연금을 통해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40억 원, 50억 원 이상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소확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죠. 다만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으로는 자녀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정작 10억 원이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너무 걱정하다 보면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리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추어 재정과 건강, 가족 문제를 차근차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셔서 10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지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공감도 얻고 또 다른 이들에게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참 길었네요.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들어보니 결국 정답은 없고 각자 상황에 맞춰 행복을 찾는 길이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대비할 때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고 가족과 상의하며 균형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공감 가는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